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부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였고요.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 과정을 지지하고 이 또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고 나서 한국과 미국은 협상을 이어나가며 핵잠수함 건조 승인 등 여러 분야를 협상해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말만 나오고 팩트시트 등 이를 증명할 자료가 안 나와서 립서비스만 한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이 한국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핵잠수함 건조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때까지 미국의 우려나 국내 상황으로 인해서 번번이 자초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건으로 처음 승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었는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 구조상 굉장히 민감한 제한이 적용되어 온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명시는 한국의 핵연료 사이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핵잠수함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거론해온 필리 조선소 건조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와 핵추진 시스템 통합 설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관련 인력도 없는 상태라 기반 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만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필리 조선소가 가동률이 낮았기 때문에 핵잠수함 건조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를 새로 확보해야 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공정까지 완성하려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내부에서도 필리 조선소 건조하는 시간과 예산을 모두 잡아먹는 예산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핵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건조 장소가 이미 한국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번 팩트시트에서 필리 조선소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언급하고 있었는데 팩트시트에 빠졌다는 건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신호로 보이고 결국 현실적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소가 최종적으로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평가받고 있고 일정과 비용 면에서도 미국이 기대하는 속도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양국 협상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전제로 놓인 상태로 보입니다. 또 중국이 발작할 만한 부분도 합의한 게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건데요. 이거는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열어둔 채 군사적 압박을 강하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힘으로 판을 바꾸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한미의 공동 전략 이익이라는 사실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서 중국으로서는 직접적인 견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사력 강화 부분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를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규모 자체도 크지만 도입 시점을 압축해 전력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둔 유지 선언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위한 48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이 공유되면서 한국 내 미군의 작전 능력과 시설 운영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핵협의 그룹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북핵 대응 체계는 정보 공유로부터 전략 자산 운용까지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 조치 가운데 가장 파격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바로 국방비 증액 계획입니다. 한국이 국방비를 최대한 빨리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건 기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도 매우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전력 수준이 크게 상승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지원과 한국의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북한 대응 능력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확장 억제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정규 전력을 상향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인 억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정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도 이전엔 합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요.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열어둔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상업, 군수, 조선 능력을 보완하는 생산장비 거점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양국은 조선협력 전담그룹을 가동해서요. 조선소 현대화와 정비, 수리,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 등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대의 상성건조 역량을 갖춘 만큼 미 해군의 선박수유 군산을 이바지하는 구조가 현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존슨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100년 넘게 군함을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존슨법을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을 미국이 하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로 미국의 조선업이 붕괴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정도로 미 해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미 해군의 가장 큰 약점은 만약 큰 피해를 보게 됐을 경우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는데요. 한국 조선소 내에서 건조한다는 방침을 미루어 봤을 때 미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현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후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이행 과정에서 도달해야 하는 달러 규모를 연간 200억 달러, 한화로 29조 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 이행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이해해준 건데요.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공식 문서에 처음 넣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대량 매수하는 것보다 해외 조달, 스와프 등 다른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통상조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고정하는 조정안이 포함되었고요. 농식품, 기관세 장벽, 데이터 이동, 디지털 서비스 규제 등에서도 한국의 차별 해소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 5만 대를 철폐했고요.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이 요구한 것만 들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이 이번에 1,500억 달러와 2,0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 대가로 관세를 인하해준 거예요. 다만 아직도 험난한 길을 가긴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일방적 변화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과 재처리 시설까지 승인했는데요. 이는 분명 중국에 크게 반발할 만한 부분입니다. 당장 일본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오사카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참수해야 한다느니 중국 외교부는 불타 죽을 거라느니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에 합세를 한 모양이니 중국은 분명 한국에도 크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제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한미 핵 협력 확대를 지역 안보 균형을 흔드는 조치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 여파가 한국을 향한 실질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사드 보복을 연상시키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당시 중국은 공식 제재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소방 점검, 환경 점검, 세무조사 같은 방식이 한꺼번에 몰아쳤고 유통망 차단과 영업 제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지연, 안전조사 강화, 기술 인증 절차 추가 같은 방식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작업 기준을 앞세워 특정 품목에 대한 검역 기준을 갑자기 높이거나 서류 심사를 반복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공급망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막히기 때문에 실질적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자주 쓰는 소프트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객 단체 비자 발급 축소, 한국 연예인 콘텐츠에 대한 방송 편성 제한, 공연 허가 지연 등의 방식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어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한국 여론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메시지에 대한 발언 수위도 강할 것 같은 게요. 중국이 한국을 직접 겨냥해 외교부 성명이나 관영 매체를 통한 고강도 비난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한국을 지역 불안정의 책임국으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대응법이 잘 있겠지만요. 한국의 슬기로운 대응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합의한 것은 분명 맞지만요. 핵잠수함 건조를 하려면 미 의회에 승인도 해야 하고 미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만 계속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